정경유착. 네, 영혼의 경제학자 명재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걸 좀 한번 집중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냥 100조, 그죠? 손실보상 100조.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.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들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국가 재정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. 우습게 한다. 우리나라 GDP가 대충 한 2,000조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작년 예산이 한 550조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550조 됐는데 내년 예산이 한 600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50조라고 하는 거는 올해 증액분을 다 빼고 나면은 그게 50조예요. 그래서 그만큼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50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출하는 게 또 어려워요. 왜냐하면 지출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손실보상법도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50조를 만든다고 해도 지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레토릭이다, 수사다 그냥. 실현 가능성은 없다. 규모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 예컨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좀 비상한 사고를 해야 되는 구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구호 정도로. 예. 근데 지금 원희룡 그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손실보상 50조, 사회재건기금 50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? 그게 원래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 총선할 때 들고 나왔던 건데 그거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반은 이제 50조는 피해 손실 보상에 쓰고 나머지 50조는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건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뭐 같은 저는 이제 레토릭 선상에 있다고 봐요. 현실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뭐 재원이 뭐 증대된 세수를 이용한다, 뭐 아니면 뭐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아주 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이제 100조를 처음 이야기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원희룡 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 있잖아요.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발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방안이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. 아니 뭐 세출 구조 조정하고 뭐 국가부채 발행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. 다 정책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하는 건 쉬운데 예컨대 그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근데 피해 지원을 위해서 50조를 뭐 초과 세수를 쓰겠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50조는 이미 중간에 여름에 추경할 때 30조는 다 썼어요. 그래서 없어요 그거는. 그리고 20조가 대충 20조가 남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. 결국 내년에 쓸 수 있는 2월에 쓸 수 있는 재원은 6조거든요. 이미 그러니까 쓸 건 다 썼다. 다 썼고 뭐 지방 뭐 정부에 교부하고 이렇게 남은 게 한 6조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. 그럼 50조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40여 조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. 그다음에 이제 50조 나머지 50조 가지고 이제 그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. 기금 만드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정부가 일부 숫자를 하고 예컨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. 뭐 사회연대세 혹은 사회연대 부담금 이런 거를 신설해 가지고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좀 많이 번 이제 뭐 사람들이나 법인들한테 추가로 이제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걸 모아서 기금을 해서 요 회복할 때의 재원으로 사용한다. 근데 그게 사실은 50조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뭐 한 10조 정도 모으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50조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 팔 비틀면 그렇죠. 예. 팔 비틀어도 50조 규모는 그래도 안 나와요?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, 사실은요. 그렇다. 예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본부장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 있잖아요. 30조 여기 했는데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주장한 바도 있는데.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똑똑하시고 또 뭐 지자체 장도 하셔가지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캠프 내에 이제 재정이나 예산 전문가도 있을 건데 과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. 이게 전혀 그럼 잘못 그러니까 짚은 이야기라는 겁니까?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산다고 치면은 소비자가 9만 원을 내고
10,000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10만 원짜리를 9만 원 주고 사니까 사는 거죠. 만 원의 차익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. 그렇죠. 그 할인 발행하는 건데 예컨대 30조를 발행한다고 치면은 그중에 10%인 이제 3조 원이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3조를 발행한다고 해서 3조가 정부가 쓰는 건 아니에요. 그중에 그 10%도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가 뭐 예컨대 뭐 중앙 뭐 6 지방사 이렇게 나눠서 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3조를 발행한다고 해도 한 1조 8천억 정도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. 30조가 배정이 된 게 아니에요. 30조가 배정이 된 게 아니죠. 30조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화폐 발행 전체 규모를 30조로 상정을 해서 그렇죠. 거기에 필요한 그 정부가 보니까 차액 10%에 대한 보조 예산만 책정이 된다. 그렇죠. 이런 이야기입니까? 그렇게 이제 그러면 3조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 지방비하고 또 국비로도 나눠 보면은 국비는 또 그거의 일부니까 한 그거의 한 6대 4로 보면은 60%니까 예산은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30조를 무슨 이거를 피해 복구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벌써 이건 그러면 기본 개선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. 잘못 오해하고 계시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중간에 토론 과정에서 거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로 잡아질 텐데 그런 거 없이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거 아니신가. 알겠습니다.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은 그러니까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?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출 구조 조정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성이 짙다고 봐요.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요? 네, 왜냐면은 그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렵고. 근데 경직성 경비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예산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그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의무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무조건 집행해야 되는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써야 되고 전용이 불가능한. 예, 거기에 무슨 이제 공무원 인건비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. 계속 사업. 예, 다리 짓다 말고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. 다 지어야 되니까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다 고려하면 이게 경직성 경비인데 그게 보통 예산의 한 80에서 많이 보면 한 85%까지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10에서 15%예요. 그 재량 지출인데 그 재량 지출 대충 이제 만약 600조라고 하면은 10%면은 60조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50조를 거기서 구조조정해가지고 쓴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 다른 사업 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 재량 지출은 공약 사업에 많이 쓰이거든요. 다른 공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그때 그거를 우리 구조조정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. 편성했는데 못 쓰이는 경우. 예컨대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잖아요. 네. 그럼 그 예산 남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이번에 반영한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치고 나면은 보통 많아야 한 5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뭐 세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말은 좋은데 실제에서는 어렵다. 그래서 일부분밖에 되지가 않고 이걸로 모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구호 내지는 저는 사기성이라고 봅니다. 그냥 국채 막 찍어내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. 막 찍어내면 안 되죠. 찍어내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50조를 국채로 마련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뭐 간단한 이제 논리인데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국채를 판다는 얘기잖아요. 국채를 많이 팔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요. 그렇죠.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자율하고 국채 가격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. 이자율은 올라가겠죠.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뭐 경제 전반적인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. 그리고 거기서.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상환해야 될 이자 부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냥 막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.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발행을 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한다고 해서 경제 전체를 다 그 부담을 걸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 경제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의아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100조를 처음 이야기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. 그다음에 경제 잘한다면서요, 그분은. 근데 왜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? 일단 뭐 선거 구호가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50 되면 가능해요.
50 되면은 50식 발상이라는 겁니까?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죠. 왜냐하면 우리가 50 그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적자 재정을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해왔는데 뭐 김재익 수석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거를 규정 재정으로 한꺼번에 바꾸거든요. 네. 이른바 이제 뭐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이라고 모든 사업을 0점에서 그 원점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걸 규정 재정으로 만들거든요. 근데 그건 그때나 가능한 일이에요. 지금은 그렇게 구조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이 100조를 뭐 적극적으로 발행하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거예요.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거다.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후보의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국가 부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100조라고 하면은 약간 GDP 대비 한 2% 정도 되거든요. 2% 정도. 그러면 우리 국가 채무가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50%를 넘어서는 GDP 대비 50%를 넘어서는데 거기에 2% 또 올라가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중기 시각에서의 이 국가 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자중질환으로 갈 수도 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뭐 여야 공이 적용되는 지적인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가름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손실보상법을 손질하겠다고 법률 개정은 내놨잖아요.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만이 아니라 인원수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건데 이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저는 그거는 옳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영업시간이다, 영업시간 제한이다, 집합금지다, 뭐 인원지원이다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행정규제고 이거 행정규제가 아니고 이게 구분이 되는데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죠.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럼요. 이게 중앙정부가 했든 지원정부가 했든 그냥 정부가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상 정도에 좀 차등을 두겠다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보상에서 제외가 됐던 기존의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.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한 개정안은 저는 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하한선으로 그러니까 최소 10만 원, 뭐 이번에 30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죠. 그러니까 손실만큼 그냥 주는 건데 왜 상한선, 하한선이 왜 있어요, 도대체? 이제 예컨대 뭐 재정이 좀 부족하면은 상한선, 하한선을 뭐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한선을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린 거거든요. 근데 하한선에 걸렸던 얘기는 피해 규모가 적다는 얘기예요. 원래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을 두툼하게 해야 되는데 피해가 가장 적은 사람들을 지금 조금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 전체적인 그 지원 방식과 맞지가 않고 오히려 보정률을 80% 적용했던 거를 100%로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정안에서 고려하는 대로 뭐 인원 제한 해서 그 지원을 못 받았던 업종들에게 확대해서 주는 뭐 그런 방향들이 좀 옳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. 100조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.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